자녀 3명 중 2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400통에 가까운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알아봅니다. 자, 오늘 재판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입니다. 3아이 중에서 2아이가 사망을 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항소심이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자, 재판 결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재판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부모를 엄벌해달라.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 항소심 판결이 있기 전인 하루 전인 어제였죠. 이 3남매 부모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막 법원에 400통 가까이 날라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인이 사건의 여파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여파로 보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도 이 사건에 대한 부모를 엄벌해달라라는 진정서가 377건, 그러니까 400건 가까이 접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진정인은 이 사건에 있는 피해자, 이제 사망한 아이들이 2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살인이 아닐 수 있냐, 이런 솜방망이 행태에 가슴이 찢어진다, 제대로 엄벌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남매 중에 2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들에 대해서 살인 혐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항소심 결과, 2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정됐습니다. 뭐가요? 예, 살인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아하. 1심 판결이 파기가 됐는데요. 일단 계속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살인죄가 유죄가 되려면 고의가 입증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을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 피해자, 아이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한 건데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건 하나씩 좀 다시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2015년에 이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첫째 아들, 또 다음 해에 둘째 딸, 또 2018년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에 이제 2019년 2월까지 뭐 소득 활동, 근로 활동을 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2015년생 이제 만 3세 아동이죠. 이제 그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째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그럼 둘째는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친척 집에 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추궁해서 결국 둘째 딸이 숨진 사실을 밝혀냈고, 또 놀랍게도 출생 신고도 되지 않았던 셋째 아들 역시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와 셋째의 이 사망 경위를 또 보면은요. 2016년 9월에 이제 그 생후 5개월의 둘째 딸이 4.3kg 이불에 덮여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요. 또 이틀 동안 방치한 후에 안매장했습니다. 또 2019년 3월에는요. 출생 신고도 되지 않았던 생후 9개월 셋째 아들, 이제 그 아버지죠. 남편이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누르고 2시간 동안 방치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는데 이 시신 역시 안매장했습니다. 자, 진짜 지금 유튜브 아이디 나니님이 친부모 맞아요?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셨어요. 저도 이 기사 처음 봤을 때 이게 진짜 부모가 맞나 하고 봤더니 맞아요. 예. 자, 아이를 이불로 덮어두고 정말 갓난 아이를, 그리고 목으로 여기를 탁 눌렀다. 이거는 죽이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딱 봐도. 뭐 충분히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식은 아마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부와 이 세 아이, 이 부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부가 지금 27살이고 남편은, 아내는 25살이에요. 그런데 애를 셋을 낳는데,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아이는 언제 낳느냐? 2015년도에 낳았는데요. 그때 이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는 19살, 아빠는 뭐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부모였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혼인으로 혼인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을 2번이나 더 반복하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금 부모로서 매우 부적절한 이런 이제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마 아동 학대, 방치, 치사 뭐 더 나아가서 목을 눌렀다는 건 이건 살인의 의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 거 아닌가. 아이들을 왜 이제서야 발견하게 됐는지가 전 더 궁금해요. 만약에 출생 신고가 됐고 애가 셋씩이나 있으면은 애가 5살이 될 때까지 내 팽개쳐 놓을 게 아니라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정부 기관에서 이 집이 도대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이 어린 부모들이 뭘 하고 있는지 왜 확인 안 했나요? 그렇죠. 그 부분도 지적하실 수 있죠, 당연히. 아유,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 권 기자, 아무튼 이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또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 무슨 얘기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그 당시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남편은 살인을 부인하고 싶다. 그 대신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 당시 아내는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살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었습니다. 오늘 선고 난 이후의 모습도 전해드리면 저희 취재기자가 해당 법정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 부부 중 남편 황 씨의 경우 재판부에게 선고 이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할 말이 있다?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까지 결심 공판에서도 계속 본인의 살인 혐의 부인했었잖아요. 그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닌가 싶었고요. 이 아내 같은 경우는 내가 살인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결심 공판 때 이 아이 셋 중에 첫째는 무사했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이의 진술하는 그 영상이 또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아마도 1심에서는 이 영상을 확보를 못했는데 항소심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죄명이 예. 변경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첫째가 당시 상황, 동생들이 사망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빠가 지금 동생을 울 때마다 목을 조른 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상습적이었구만요. 네, 그래서 애가 기침을 하고 바둥거렸다 이런 이제 진술을 하는 부분이 영상에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기가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 첫째 당시에 3살짜리하고 생후 4개월짜리를 싸움을 시켰답니다. 자기 아이들을. 네, 아이들 싸워라 이러고서는 싸움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모 노릇을 한 거죠. 애당초부터. 진짜 이런 얘기를 지금 이걸 맨정신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괴롭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검찰이 말이죠. 1심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살인죄는 무죄다 이 판결 이후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검사는 이 남편에 대해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할 때도 공소 제기할 때도 살인죄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고 결국은 이제 그 살인죄 부분은 무죄가 나왔죠. 그러자 항소심에서 검사가 항소한 후에 항소심에서 만약 설령 살인죄가 무죄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치사죄는 유죄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그 부분도 판단을 받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우선 살인죄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2심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유죄 살인죄가 인정이 된 거죠. 자, 교수님, 그리고요. 그 아이가 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죽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지자체에서 주는 이런저런 수당은 또 다 받았었다면서요. 네, 뭐 안매장을 하고 나서도 양육수당을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 57회에 걸쳐가지고 총 710만 원을 수당으로 부정 발급을 받았답니다. 네. 참. 아니 근데 변호사님, 저는 네. 다시 한번 좀 1심으로 좀 돌아가서 어떻게 이거를 1심에서 살인죄를 무죄 판단을 했던 건지, 물론 뭐 진짜 이 재판부가 신중한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 법 감정이란 정설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또 1심 재판부가 또 나름의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이번에 2심 재판부가 또 그 판결을 파기한 것이고 또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3심 제도가 필요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를 과도하게 비난하기보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지금은 남아있는 판결이니까 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남편이 평소에 딸을 매우 아꼈다. 그리고 또 곧바로 이불을 덮은 건 맞지만 이불을 곧바로 걷어둘 생각이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딸의 사망 이후에 이 남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걸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면 살인죄 무죄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1심 재판부의 논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아내 역시 아동학대 치사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제 남편이 아들에게 가한 이런 물리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또 아들의 사망 가능성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유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1심에서 선고됐습니다. 예.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짧게. 지금 엄마 아빠는 다 구속이 됐어요. 네. 두 동생은 죽었습니다. 네. 이 큰애 혼자 남았어요. 또 큰애는 그 죽은 동생들의 그 학대 장면을 다 보고 자랐고요. 네. 제일 걱정돼요. 뭐 아마도 두고두고 아마 그 기억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이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예. 아이가 피해 진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봤던 내용, 몇 년 전 내용이죠. 동생들이 사망할 그 즈음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분리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시설 같은 곳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피해가 어렸을 때 있다고 해서 회복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뭐 그나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나마 가장 좀 희망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